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황제내경 소문 음양루편, 음양루론편 제79편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그 삼음 삼양의 의의, 뭐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문헌을 같이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명고종덕 번각 성분을 볼 것 같으면요, 중광보주 황제내경 소문 건체 24권의 첫 번째 편이네요. 음양루론편 제79편. 신교정에선 말한다. 안전원기본에 의하면 제8권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럼 저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음양루론편 제79편. 좀 작은가요, 글씨가? 본편의 내용은 주로 삼음 삼양의 함의, 병맥, 증상과 사망의 시기 등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출발점이 모두 음양비류의 기초에 다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명이 음양루론, 비슷한 것에서 다른 것을 따지는 음양루론이다. 장지총은 말하기를 삼음 삼양의 각각의 루치가 모임과 같은 종류의 모임들이 있으니 이를 일러 편명으로 잡은 것이다. 전편을 보면요, 우선 삼음 삼양의 의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삼음 삼양의 병맥을 다루고요, 그 다음 삼음 삼양의 혼합병증, 그 다음에 사계절 질병에 의한 사망 시간을 예측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주제 들어가 보죠. 삼음 삼양의 의의, 삼음 삼양이 무엇인가? 멍춘 시즈, 멍춘이 막 다가왔을 때, 그래서 이 멍춘 시지, 그러면 이게 왕빙이 주석을 했어요. 볼까요? 멍춘 시지 왜 입춘주일이다, 여는 아니다. 그래서 관팔극 하면 팔방의 먼 것의 그 기색을, 풍경을 살피니라. 정팔방 하면 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기운들을 살핀다, 진찰해 본다. 모든 게 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니, 즉 오중이란 오장을 말하는 것이다. 볼까요? 그래서 입춘일에 황제가 편안하게 자정을 해서 임관 팔극, 팔방의 먼 것에 극한 끝까지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방 팔방에서 불어오는 기운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내공에 물어 말합니다. 음양의 종류가 다양하니 경맥의 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오중, 오장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니 어떤 장부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지금 봤죠? 신교정에서 말한다. 이게 재밌어서 한번 붙여놨어요. 팔풍이 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해서 이것은 천원옥책 중에 나오는데, 또한 양상선은 예에서 말하기를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요 사람은 화다. 음무기양 수아이샬 우이, 음이 그 양이 없다면 죽이는 것이 무이 하니까 뭡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이 양이 없다면 음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죽이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 죽이는 기운만 있으면 양은 살리는 기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지구가 다 뭐야겠어요? 얼음바다로 쌓이겠죠. 양이 그 음이 없다면 생장이 멈추지 않고 끝없이 생장해요. 생장이 끝없이 생장하면 결국 음이 상하고, 음이 상한즉 음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니, 쇠퇴하고 죽이는 것이 끝이지 않으니 결국은 뭐에 가냐? 양도 상하게 되는 것이나, 양이 상한즉 양에도 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고로 필히 성인들은 천지간에 있어서 뭘 해야 되냐면 음과 양기를 조화시키는 것이 그 임무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생장하는 것이다. 허치지다. 기를 조화시키는 도리는 말하자면 먼저 시우션, 몸을 바르게 하고 해서 그걸 덕으로 쌓고, 즉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루니라.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룬즉 팔절 풍티아, 팔절이라는 건 팔계절이죠. 팔계절. 팔계절의 바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느니, 팔계절의 바람이 조화를 이룬즉 팔시펑즉 팔계절의 허풍 사기들이 멈추느니라. 위시 그러므로 해서 칠리부치 기괴한 심한 병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시상징지. 그래서 가상의 정말 경사스러운 일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을 썼어요. 뭡니까 또? 치에 뿌즈 소이라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그런지 저런지 소이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거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인들은 티를 안 내는 거죠. 성인들이 이렇게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동서양의 영적인 책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양상선이 이걸 썼네요. 고로 황제가 물어서 경맥의 귀천을 물었는데 섭생의 도리에 따라서 쉬우더 몸에 덕을 수양하는 것이 팔풍의 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라. 잘 살피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석을 붙여봤어요. 뭘 음미해 보세요. 영적인 의미들이 깊은 내용들인데요. 의학적으로는 일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레공이 대답해야 말합니다. 봄은 가불이죠. 식간 중에 가불에 해당하고 푸른색이고, 간에 그 기운이 맞아갑니다. 그래서 72일을 봄의 기운이 다스립니다. 그때 간맥이 그것을 주관하는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장부가 간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왕빙이 주석을 붙였어요.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들 느껴보세요. 강제내경이 꼭 암기도 해야 되지만 그냥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동방은 가불이고 봄의 기운이 주관하는 것이니 자연으로는 푸른색이고 안으로는 간과 통하는 것이다. 금계 진원론에 말하기를 동방은 청색이고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고로 말해서 푸르다고 하고 간에 주관하는 것이라 갖고, 그러므로 오행의 기가
각각 72일간 왕성해서 주관을 하는 것이니 오계절이 모여서 청득을 탐으로 그것을 오계절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타고 가면 그거 뭐가 돼요? 결국은 1년의 숫자 365일이 되는 것이라 걸어 말하기를 72일을 주관한다고 한 것이다. 사계절의 기운이 봄이 시작이고 오장의 기운이 그에 응하니 간장이 그와 합치는 것이다. 레공이 그렇으므로 그 장부가 제일 귀하다고 했으니 이때 장은 혹은 도라고도 돼 있는데 어떤 책에는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왕비의 주소를 붙였어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황제가 말을 합니다. 취해 무슨 소리입니까? 닌 상하경 옛날 고대 경전이라는 겁니다. 상하경을 읽고 음양 종영편을 읽으면 당신께서 지금 귀하다고 말한 것은 최고로 천한 것이니라 낮은 것이니라. 왕빙이 주석합니다. 종영은 안누한 편안하게 천천히 빌레이 그러니까 막 서둘고 막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천천히 빌레이 같은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종영이라고 한다. 황제가 말하기를 맥경상하편에 맥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상하편이 음양 빌레 형기에 의하면 뿌이 간장의 간이 제일 귀한 게 아니다. 고로 공이 귀하다고 했으나 그것이 최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이 시작하면서 얘기가 풀어가는데요. 그냥 한번 이 문장들은 그냥 느껴보는 것으로 족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옛날 할아버지들이 말한 이 말 속에서의 왜 봄이고 가불이고 청이고 뭐 간이고 70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느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공이 부끄럽잖아요. 이제 제사를 7일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왕빙이 주석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페이 틀린 것을 깨우치고 고로 제사를 드려 마음밭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더 배우기 위하여 익하기 위하여 다시 앉아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시중을 들면서 앉았습니다. 옆에서 시중 들면 앉는 거죠. 이제 황제가 말을 합니다. 삼양은 경이고 이양은 위고 일양은 유부고 이를 통하여 오장의 시작과 끝이라 중국 사람들 꼭 종시라고 써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꼭 끝나고 시작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이지 않음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중국 글은. 시작과 끝하면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죽지 않음을 아니 끝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같은 시작과 끝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오장의 기운들이 서로 끊임없이 끝나고 시작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도는 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 옛날 할아버지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삼양은 포고 이양은 리고 이름이 지절 다 하게 되면 삭과 삭은 새로 초승달이 뜨는 거고요. 회는 금음달이 지는 거고요. 취에 오히려 이렇게 지고 뜨는 초승과 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음양의 이치에 바른 음양의 이치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양이라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성세를 한다는 거죠. 이 종시도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만물이 상대세계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작과 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입에 붙었는데 끝과 시작을 반복해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의미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서 참 고민을 했는데 많이
이게 왜냐하면 상한론하고도 관계가 깊어서 늘 이 삼음삼양이 나오면 지금도 저는 조모 주섬 예? 되새김 해보고 되새김 해보는 겁니다. 우선 간단한 주석 설명을 할게요. 삼양은 족태양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양에 해당하는 등 쪽을 홀로 통과함으로 고로 통과함으로 고로 경이라. 경은 이렇게 날씨래요. 그러니까 또 경이 되는 거죠. 이 양은 종양명을 말합니다. 사람의 흉복부로 흘러가서 앞부분을 위라한 것이다. 일부는 그러죠. 앞에 음부를 유일하게 통과하는 양이다. 그래서 유지라고 했다. 일양은 족쇄양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의 측면을 담당하고 앞쪽으로는 양명과 통하고 뒤쪽으로는 태양과 통하며 태양과 양명 사이를 출입함으로 유불한 것이다. 왕빙의 주석을 한번 보죠. 왕빙의 이게 주석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이게 확연하게 왕빙과 다른 사람들은 수준차가 있구나. 왕빙 자체가 수준차가 있었던 건지 아니 왕빙이 정말 전에 내려온 스승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왕빙이 주석이 없었으면 정말 뭐 황제내경 소문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문장들은 감도 잡을 수가 없는데요. 힌트, 왕빙이 주석이 있었기 때문에 힌트를 잡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이 분야도 다 제반 주석가들을 봤는데 왕빙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왕빙이 주석을 붙였습니다. 이 경위 유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왕빙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이란 경륜이다. 경륜 우리 뭐 다. 그래서 소위 제청우 이 일을 담당하는 걸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다스리는 경륜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다스려주는 임무를 다 하는 완성하는 그런 것이 경이다. 뭐 이렇게 썼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요. 유는 유지하다는 거다. 천진과 연계가 그러므로 천진 연계되는 것이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천진이 배란간이 왜 나오는지. 재밌어요. 이 왕빙이라는 분이 주석이 제가 보기에는 왕빙이 과연 했을 건가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 있었다고 봐요. 이거 왕빙이 혼자서 이거 만들어낼 수 서문에 쓰다시피 자기가 10년간 중국 천지를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가지고 스승으로부터 책도 받고 내용을 사서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외계에서 저는 온 의학이라고 보는데요. 그 9일간의 우주여행인가요? 그거 보면 우리 지구상에 최초로 인류가 왔을 때 두 곳에 도착했답니다. 한쪽은 미얀마 쪽이고요. 한쪽은 호주 쪽인데 호주 쪽은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미얀마 쪽이 황인종이었답니다. 근데 그 미얀마족들이 의학이 발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죠. 천진, 우리 상고천진론에도 배웠죠. 우리 타고난 그러니까 우리의 진기, 하늘로부터 보았던 진기라고 보거나요. 우리 생명의 진수, 하여튼 그렇게 느끼시면 될 거예요. 뭐라고 우리말로 딱 잡아가기도 뭐예요. 류는 거닐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소여유 이렇게 논일면서 다니는 거. 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유부라고 했잖아요. 소양을. 이 유부가 몸체를 이렇게 부분들을 말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분을 각 부분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빙이 다시 주석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이 말에 관해서 고로 주기적 제성우 기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태양이. 이게 참 재밌는 얘기라는 거예요. 태양의 기가 태양의 기를 주관해서 그 임무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명에 관해서 양명에 관해서 뭐냐면 화곡개천, 그쵸?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것이 천진관계. 천진이 아무리 탁월한 수명과 탁월한 진기도 음식과 음식이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우리가 DNA상으로 타고난 진수, 너는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너는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정보, 천진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음식의 곡기가 끊기면 뭐 방법이 없죠. 영양분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유지시켜준다고. 기가 막히게 주석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석을 보면요, 아예 이 비교냐, 아니 아예 비교조차가 안 돼 차원이요. 주색자 삼부 직미. 아, 이게 참, 이 소양이 말이에요. 소양이, 담경락이, 소양이. 우리 몸의 색이죠. 얼굴색 때부터 피부색, 외부로 드러나는 형상들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미한 기운들을 산보, 전신에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반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다닌다고 한 겁니다. 참 어려운 주석이면서도 의미 깊은 주석이기도 하고요. 다른 주석들은 아예 이 수준이 아예 맞지가 않아요. 보면 알지만. 신교정은 말한다. 양상산에 그 당시에 신교정이 태서본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서본을 보니까 양상산은 뭐라냐면 삼양은 족태양맥으로서 문에이즈 눈 안쪽 꼬리에서 시작해서 위로 머리를 들어가서 네 가지 갈래로 갈라진 네 가지 티아올 네 가지로 네 줄기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목을로 내려와 가지고 정비의 마에 상시알리우타 그래서 정맥과 별도맥 떨어져 나간 맥을 합해서 상하로 6갈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 부위로 가는데 그래서 몸에 있어서 경이란 거 등이 세로 이렇게 하는 거. 이양은 종구양맥인데 코 옆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네 갈래로 갈라져 내려오는데 정맥과 별맥이 합쳐서 6다오가 내려가는데 상하 배를 지나다닌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강유한다. 즉 유지해진다. 일량은 족사양맥인데 무와이즈 눈꼬리 바깥 눈꼬리 쪽에서 시작해서 낙맥으로 머리에 들어가고 그 네 가지 갈래로 갈라져 내려오는데 아래로 결부는 들어가서 그 정맥과 별맥이 6도가 상하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뭐 1, 2번 교주 모두 주로 되어 있어요. 1, 2번 이건 다시 여기 이제 이게 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생이나죠. 그러니까 백절을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3부를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부라고 했다. 보십시오. 완전한 뭐 이렇게 좀 보면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장지총이 다른 많은 죽들보다 좀 다른 것들은 뭐 맥이 이래서 이렇다. 뒤를 흐르니까 경이고 앞으로 흐르니까 벽부 쪽에 흐르니까 뭐 이거 비슷해요. 뭐 유지다. 뭐 옆으로 흘러가니까 무슨 뭐 음양 사이 그러니까 양명과 태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부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 장지총은 유부를 뭐라 봤냐면요. 내외 음양의 간을 왔다 갔다 한다. 외부와 내부가 모두 거할 수 있는 부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조금 봤어요, 장지총이. 소양이 중요한 것은 소양이 양과 음의 표리간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그렇죠. 자, 우리 몸이 실제로 껍데기는 태양이 쌓여 있지만 안에도 껍데기예요. 왜냐면 목구멍, 똥구멍까지는 전부 바깥이니까 뭡니까? 표죠. 이걸 이해하시. 그래서 상안이 태양에서 양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표, 안에 있는 표죠. 그 다음에 소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시야만 여러분들이 상안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본 겁니다. 이것이 5장의 끝과 시작이다. 앙빙은 경륜, 외격, 유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5장의 끝과 시작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네.
자, 이제 이 삼양경의 의미를 살폈고요. 삼음도 한번 보죠. 근데 지금 여기 음자를 붙여놨는데, 이건 원문, 황진학의 원문에는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양이면, 이게 뭡니까? 태양이죠. 이음이면, 이게 뭡니까? 소음, 신장이죠. 뭐, 족이나 수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손이나 마찬가지. 표리가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빙의 원판본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삼양의 뼈 알인웨일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장재빈을 비롯한 장경학을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 이게 음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삼양, 이양, 일양이 있는데 여기도 삼음, 이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 양을 음으로 바꾼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 두 개의 의미, 이게 원래 왕빙 판본, 우리가 보고 있는 판본의 양의 의미가 있다 보는 거예요. 사실 삼음, 이음, 이름의 표리 관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소양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음과 양을 한러 왕래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지만, 이 뭐 음 속에서 표리 관계라는 게 무슨 여기도 표리가 없어요. 겉에도 단지 이게 여기 표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음 속 내에서 표리라는 게 별로 의미를 못 찾겠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조모 십몇 년간을 계속 삼음삼양에 관해서 상한론을 볼 때부터, 그러니까 뭐 몇 년, 그러니까 95년부터 지금 20몇 년간을 조모 했는데요. 이게 표리라는 말이 맞는, 이게 삼음과 아름이 표리 관계다. 왕빙은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표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 저자는. 보죠, 그래도 주석을. 왕빙인 원래 삼양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왕빙은 삼양은 태양을, 이음은 소음을 말하는 것으로 고로 서로 표리관계다. 뭐 할 말이 없죠. 딱 이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음경과 양경과 음경 간에 표리관계가 있다. 이걸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계빈의 주석을 볼까요? 장경학. 삼양은 잘못된 것으로 응당 삼음으로 고쳐야 한다. 삼음은 태음을 말하는 것이다. 태음은 제반 음의 표다. 고로 말하기를 삼음은 표라 한 것이다. 음양 이암론에 말하기를 태음은 개라고 했다. 위론에 말하기를 폐는 사람들의 피마오를 주관한다. 사전편에 말하기를 폐는 덮개 역할을 하고 비장은 몸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고로 수족 삼음을 모두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문장을 보면 삼양 삼음을 모두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구절의 삼양은 삼음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장의 구조상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삼음으로 돼야 된다고. 의미가 있어야죠. 표리가 개합추다? 그럼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은 지절이다. 뭐냐면 음이 다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절. 음이 삼음이 음이 강하고 고담이 강하고 이름이 제일 작은 음인데, 이제 음이 다에 가서 그러면 뭐로 가겠어요? 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음이, 그래서 작상 잘회 사기 초송달이고 회가 이게 금음달 지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고름을 말하고 고름은 음이 끝까지 다한 것이다. 음이 자한 즉 양이 생성되고 양이 생성되는 것이 삭, 즉 음력 초하른 것이다. 음이 다한 것을 회라 한다. 고로 말을 삭해라고 한 것이다. 왕빙의 주석을 한번 볼까요? 음은 고름입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습니다. 특히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영추경에 말하기를 해는 좌측 족걸음이고 술은 우측 족걸음입니다. 양음이 모두 다했으니 고로 권름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 다한 것이 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고, 음이 다시 생성되는 것이 사기야. 이게 이제 왕빙의 주석이죠. 여기까지는 영추경을 인용한 거고요. 영추경을 인용한 거고, 여기 이제 영추경을 인용고 다시 왕빙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음이 다한 것이 이제 그 몸이고, 음이 다시 생성하는 것이 사기다. 왜냐면 달 자체가 음이니까요. 그래서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다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고, 그 기가 이 왕이에요. 인유보는 수규변에게 왕을 생으로 수정 표기했어요. 교주는 주하기를 고강교 말은 왕은 당연히 주로 되어야 된다. 이게 그것이 증거한 그 기가 주 하는 것이 주즉 사기다. 인유보는 수규변에게 적자를 삭제했다. 교주는 주하기를 고강교 말을 적자는 군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이 뒤에 붙는 겁니다. 이게 군더더기 말들을 썼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눈 건데. 그래서 그 기가 지난즉 암이다. 다 하면 암이다. 회다. 회. 그러 뭘 할 수 있냐면 그가 삭을 보면 역시 뭐가 당연히 있겠냐. 회가 있는 거다. 고로 말하기를 이름을 삭회라 한 것이다. 음이 다 해서 다시 삭이 되고 또 다 하면 회가 되고 이런 의미다. 이해하시겠네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끝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취해 오히려 이와 같은 음이 다하고 다시 생성되는 것들의 그 이치가 그것이 음양의 이치의 발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삭과 회가. 네? 여기 신겨정의 주석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신겨정의 주석을 한번 볼까요? 볼 수도 있죠, 뭐. 원문으로. 신겨정은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요. 그래서 주에서 말하기를 음이 닿으면 사기고 회고 음이 생성되면 사기다. 여기 썼죠? 그래서 음이 닿은 것이 회고 다시 음이 생성되는 것이 사기다. 그러니까 금음과 조승이다. 그런데 신겨정에서 보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양이 생성되죠. 음이 다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생성되는 걸 사기라고 해. 이 음이라고 쓴 것은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본래 큰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느끼세요? 네, 그래서 왕빙 정말 심상치 않은 주석을 붙였죠. 삼음 삼양 원문에서 말하기를 쭉 지금 한 걸 얘기했죠. 라는데 이는 육경의 개념, 작용, 특징 및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이 중국 책의 설명들인데 보세요. 한번 제가 1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삼음경과 삼양경 간의 표리 층차의 심천을 깊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각 경의 생리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3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가 가장 성한 것이므로 삼음은 즉 태음이고 대라는 뜻이다. 삼양은 태양이 된다. 1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가 가장 적은 것이므로 일양은 소양이라 한 것이고 이름은 거름인 것이다.
2는 3일간에 거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맥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3은 가장 표쪽에 있고 1은 가장 안쪽에 있으며 2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데 3일의 순서에 따라 태양은 삼양으로 표에 위치하고 소양은 일양으로 삼양경의 말에 위치하며 양명은 이양으로 태양과 소양 사이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양양 한 명 합해서 명하니까 그래서 양명이라 한 것이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삼양경의 경, 위, 유부, 삼운경의 표리, 지절작, sak회는 각 경의 성리장 및 특징을 말한 것을 그냥 보면 다 한 것 같다. 이건 뭐 문장에도 없던 분을 갖다 놓네요. 다음에 또 문장에 나오니까요.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토론. 본편에서는 음양학설을 운영하여 삼음, 삼양, 육경의 공능, 특징, 상호, 관계, 병증, 맥상을 분리해 귀납하겠다. 삼음, 삼양의 배열 순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소문 중 가장 대표적인 편이 음악 리암년에도 나오고 연론에도 나오고 본편에도 나옵니다. 삼양경 및 태음의 배열 순서, 삼양경 자체의 세계하고 태음까지는 태음이 배열의 순서는 차이가 없어요. 삼음경의 소음과 결음경에 대해서 연론과 본편은 모두 걸음이 소음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일 작은 걸로. 근데 음양 리암년에는 걸음이 소음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같은 소문 내에서. 그러면 음양 리암년의 원문을 보면 소음의 앞에 명화에 걸음이 있다. 태음은 개여, 걸음은 합이여, 소음은 출하였다. 소음은 경기가 음에서 양으로 전입되는 중추부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논술 문제에 대한 전제의 차이 때문이다. 음양리암론은 생리상태의 인체의 경의 기운이 흘러가는 것에 전제하에서 개합주를 사용하여 삼음, 삼양, 육경 각각의 작용 및 삼음, 삼양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본편은 각 경의 생리 특징, 음양의 기의 많고 적음 및 상통하는 자연육기가 주관하는 절기의 기후 특징 등 다방면의 요소들을 삼위를 사용하여 그 음과 양의 다소 및 배열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태양은 주양의 수고, 육경의 벌리이므로 벌리가 이게 테두리라는 얘기입니다. 삼양의 경과 경을 불화칭한 것이고, 양명은 이양으로 태양과 소형 두 경을 연결하므로 작용을 하고, 또한 이게 한위 아주 맹렬하게 울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이양은 유고, 이양은 위라하여 개갈하고 있고, 소양은 음경과 양경을 연결하여 삼양경중 양기가 가장 점으로 음양이 유부, 음양이 기라 칭하고, 태음은 삼양경지표로 자양 재경의 작용을 하므로 삼음의 표고 모친이라 한 것이다. 소음은 음중중 음이므로 안에 있고 음이라 칭하였고, 걸음은 음진 양성이라 해서 음양이 양과 음이 교진하므로 이름이 닿으며 sak회가 되고, 이름은 독사라 정하였다. 연론에서는 열병 전변의 교율로 삼음, 삼양, 육경의 순서를 논하고 있지만 배열 순서뿐만 아니라 논술하고 있는 육경 병증의 기점 또한 본편의 정신과 일치한다. 장준경은 상한론에서 육경 변증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대다수 주가들의 해석과 이 두 편의 배열 순서는 같다. 소문적 육경 순서의 두 가지 다른 배열은 그 논술의 전제상의 차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개합주의론, 삼음, 삼양 굉장한 거 있죠. 본편 서디의 황제와 내공의 문제면서 간장제 육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편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천한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문을 살펴볼 때 본문 1년의 수로 자연계 만물의 모든 춘생지기를 전수받아 붕생하고 인류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간장은 춘생의 기와 상응하며 인체 각 장부 조직들의 활동은 간장의 승발의 기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천인상행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연계에서 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체에서도 간장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문에서 추는 가불이여 청이여 중주간이여 치 72여 그 다음에 맥주시여 신이 제일 귀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장부 간의 귀천을 따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소음은 영남비든난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12장부의 공능은 모두 아주 중요하고 각각 모두 다른 장부와 대체될 수 없는 공능을 가지며 서로 밀접하게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의 준즈간을 강조하는 동시에 12장 상사
불특 방실이라 말하고 있다. 소문 6절 장상론에서는 5장 및 위 대소장 3조 반강을 생명지 본으로 보았고 각 장부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내경의 기본 견해이다. 각 장부의 서로 다른 공능 활동 중에 중요작용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측면에서 각 장부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문 영남 미디어널에서 심의 진지주관을 돌출시켜 강조한 것과 같다. 소문 6절 장상론에서는 범 11장 취지의 단이라고 했고 소문 태움 양명론에서는 태양 양명이 표리고 비의 맥이고 양명이란 표여 5장 6부의 바다라고 하였으며 소문 위론에서는 폐란 장부의 장이요 심장의 뚜껑이라 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른 각도에서 각 장의 작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다. 때문에 본편의 내용을 간장죄의 꾀하고 다른 장은 천하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황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뭐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사문 삼양의 의의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음 문장에서들 나오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문 삼양의 의미를 잘 조모조모 잘 되새김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그래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야 정말로 뭐 81편에 가까워 가네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분발하시고요. 내경 저도 또 한번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강좌들 추첨하고 있지만 좀 참고하시고요. 이와 같은 뭐 결정된 건 없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상한론 강독 교재가 PDF 교재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함께 연구해요. 빠르면 3월 초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자, 내용이 뭐 좋았다면 좋아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견들을 올려서 다 같이 토론하고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림으로 제가 올릴 때마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